기관은 매도하고 개인은 정점에 진입. 비트코인의 신고가는 진짜 돌파일까요? 아니면 익숙한 패턴일까요? 변동성은 1.57%로 떨어졌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여전히 치솟고 있어요.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진짜로 11.4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밈코인이 2.0 시대로 들어선 걸까요? 오디옴은 미국 국채 수익률로 붕괴를 막는 방어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홍콩의 스테이블 코인 조례가 3차 심의를 통과해 아시아 태평양 최초의 법정 스테이블 코인 규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10,000개로 피자를 산 피자맨, 사실은 비트코인을 업그레이드하기도 했습니다. 웹3 미국 주식 금 BTCC는 자산 슈퍼마켓으로 변신하려는 걸까요?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5월 22일 목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며 11만 달러의 신기록을 돌파했고 시장 분위기는 급격히 달아올랐습니다. 함께 신기록을 세운 것은 비트코인 선물 미결 제약정입니다. 전 네트워크 기준 724.27억 달러로 역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승은 2024년 12월의 고점과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기관 투자자와 큰손이 주도했고 CME 플랫폼이 227억 달러 이상으로 미결 제약정 1위였습니다. 이번에도 CME가 여전히 1위이긴 하지만 규모는 1억 8천억 달러대로 4,300억 달러 줄었습니다. 이는 큰손들이 포지션을 줄이며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다른 거래소에서는 미결 제약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누가 매수 중일까요? 개인 투자자입니다. 열기가 가득한 가운데 가격을 밀어올리며 정말 기관이 시작하고 개인이 완성하는 전형적인 암호화폐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 진입할 때 시장이 바늘 꽂기를 하며 변동성이 커지고 강제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과욕을 부리지 말고 분할 익절과 큰손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입니다. 흥분해서 지금까지 번 수익을 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균형에 가깝던 수치가 0.0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관 및 큰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은 더 오른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선 16만 달러를 돌파하면 코인베이스 지수가 바로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고 이는 살짝 오르고 곧바로 하락하는 전형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개의 저항선을 연속으로 돌파해 10만 달러에 도달했는데도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시장의 신뢰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한 번 더 큰 상승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지수는 아직 과거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이는 시장이 아직 진짜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11만 4천 달러 돌파 시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한편 롱 포지션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으며 수익도 커지고 있어 과도한 적재로 인해 시장이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대로 무리하게 돌파하면 바늘 꽂기식 롱 청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롱과 숏 모두 극단적인 상태이며 비트코인은 11만에서 14만 달러 구간에서 강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칫하면 아래로 크게 찍고 청산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점 돌파가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익절과 포지션 관리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역사적 변동성도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에는 3.58%였던 변동성이 현재는 1.57%까지 내려왔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변동성이 낮을수록 시장이 추세적인 단방향 장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시장의 합의가 강하고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안정적이며 자금 흐름 역시 강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 규모는 6.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여러 정황상 시장은 이미 상승 힘 모으는 시점에 들어섰으며 지속적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추세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며 낮은 변동성은 시장 합의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추세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투자자분들께는 레버리지를 낮게 유지하고 무리한 추격 매수는 삼가며 단기적인 급락 조정에 대응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앞으로 시장의 주 흐름은 하락 시 매수, 추세의 동참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왔습니다. 5월 22일 트럼프 만찬이 열립니다. 이것은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 암호화폐 대가, 플라, 정치 스타, 플라, 인기 인플루언서가 모두 모이는 자리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코인을 많이 산 사람이 식사에 초대받는다. 상위 220명에게 직접 초청장이 발송되고 상위 25명은 더욱 대단하여 다음날 백악관 투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모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본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사건의 대가인 저스틴 선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 현장에서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 마이클 세일러, 잭 도시가 끼어들기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져 암호화폐 원로들의 대당열이라 할 만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전 NBA 챔피언 라마르 오돔이 며칠 전에 공식 초청 전화를 받았고 이번 만찬에서 자신의 반마약 금단 증상 주제에 에미미 코인 오돔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오디엄 프로젝트는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인 알파 테크놀로지 그룹 리미티드 및 여러 기관의 공동 인증을 받았으며 블록체인 기술로 구동되는 세계 최초의 공익형 경제 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총 공급량은 300조 개이며 핵심 혁신은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 USDO와 연동된 점입니다. USDO는 미국 국채로 지원되어 자산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But this time it's about passing on a belief. I'm launching the Odom token. I will use on-chain methods to tell our story. Staying sober is cool. And I'm combining it with a stable coin. I will establish an anti-addiction foundation. Accepting donations, 50% will be used for regular buyback and burn off the token, while the other 50% will fund addiction recovery centers, mental health education, and charitable initiatives. If blockchain is a revolution, I believe it doesn't just belong to speculators. It belongs to those who want to change the world and reshape their own life paths. So yes, this is a token, but more importantly, it's an expression of belief. I'm Lamar Odom. Thank you. USDO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25%는 시장에서 오뎀을 환매하고 소각하는 데 쓰이며 또 25%는 오뎀 보유자에게 분배되어 안정적 수익과 디플레이션이 공존하는 긍정적 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프로젝트는 자동 소각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모든 거래마다 일정 비율의 토큰을 소각하며 정기적인 환매 계획도 수행해 시장 유통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토큰 가치와 시장 신뢰를 높입니다. 오돔 프로젝트 팀은 전 과정의 투명성을 직접 약속했고 국제 대형 감사 법인을 고용해 글로벌 규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도 국가별로 하나씩 취득 중입니다. 앞으로 두바이의 거래소도 열 계획이며 USDO 스테이블 코인을 주력 사업으로 할 야심도 큽니다. 라마르 오돔도 단순히 끼어들기가 아닙니다. 트럼프 만찬 당일 이 기회를 빌려 모두가 반마약 공익 사업에 함께 참여하도록 호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돔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전에 밈코인은 대부분 인기 있을 때 뛰어들고 진짜 가치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한바탕 끝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돔유는 공익과 금융을 진정으로 결합하려 합니다. 웹3 기술을 통해 모든 공익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 시스템을 얕보지 마십시오. 어쩌면 밈이 코인 업계에 감정 투기에서 실질적 사업으로의 대변혁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사실 오래전부터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제니어스 법안이나 여러 가지 법안들이 국회에서 몇 년째 오갔습니다. 말은 많이 했지만 정식으로 통과된 법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 EU는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2024년 6월 MiCA 규정을 정식 시행하였고 전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을 본격적으로 규제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적극적입니다. 2023년에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를 발급했고 프로젝트 측이 준비 자산을 정부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하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규제 기반을 탄탄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을 보면 아직 연구 단계에 있거나 정책이 산발적이고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콩은 갑자기 속도를 내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이 속도는 전 세계 규제 경쟁에서 최초 타자를 친 것이며 확실히 가상자산 입법의 강자입니다.
최근 홍콩 특별행정구 입법회는 스테이블코인 조례안을 삼독 통과시켜 법정 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이며 해당 조례는 연내 발효될 예정입니다. 모든 법정 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금융관리국장에게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하며 준비자산 관리, 상환 메커니즘, 고객 자금 분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 세탁 방지, 리스크 관리, 정보 공개 기준도 준수하여 사용자 자산 안전을 확보하고 금융 혁신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Global financial markets are using stablecoin, or at least need the frameworks for it. It is important that Hong Kong provides that. To extend the analogy I was using of plumbing earlier, if you need to be plumbed into the global financial economy, you need to have the pipes through which the economy can run. 규칙이 마련되면 정식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홍콩이 스테이블 코인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가상자산 규제의 첫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홍콩 정부는 장외거래, OTC, 수탁 서비스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연구, 자문, 제도 도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두 번째 가상자산 발전 정책 선언도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즉, 규범화와 국제화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입법회의 의원 우걸장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진정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체인 내 송금이 아니라 실제 물건 구매와 국경 간 결제도 가능하게 하여 스테이블 코인이 현실 생활 속에 실질적 통화가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홍콩은 이번에 금융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개념만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700억 원어치를 먹고도 후회 없다고 말하다 비트코인 피자의 아버지의 기술, 유토피아 신념. 거래소는 선물과 신규 상장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BTCC는 무엇으로 새로운 고지를 넘을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매우 가치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을 텐데 그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가격이 오르는 순간이 어떻게 왔는지 알고 있나요? 답은 피자를 바꾼 것. 그것도 10,000개의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교환한 겁니다. 이 일은 2010년에 있었는데 당시 비트코인은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프로그래머 라즐로 하네츠가 포럼에 글을 올렸죠. 누가 나에게 피자 2판을 사주면 10,000개의 비트코인을 줄게. 4일 뒤 누군가가 진짜 주문했고 피자가 배달됐고 비트코인이 전송됐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시작된 거죠. 당시에는 아무도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게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진짜 돈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일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이후 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날을 비트코인 피자데이라는 축제로 정했어요. 그 뒤로 시장이가 오르든 내리든 매년 이날은 모두가 조용히 그 가치를 최고점까지 올렸던 피자를 기념합니다. I just honestly thought i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say hey, I just traded this, open source internet money for a real world good. And I thought, what better thing than food? 2010년 당시 피자 2판은 약 $25였고 1만 개의 비트코인은 $4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급등해 2017년에는 $20,000를 돌파했고 2025년에는 $11억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의 주인공 라즐로 하네츠는 단순히 피자와 코인을 바꾼 전설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비트코인 초기 핵심 기술 기여자로 2009년 개발팀에 합류해 여러 핵심 버그를 수정했고 최초의 macOS용 비트코인 코어 클라이언트를 개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최초로 GPU 연산을 비트코인 채굴에 도입해 채굴 효율을 크게 높였고 이 혁신적인 공헌은 이후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파워 발전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Raise your pizza. Toast to the one and only Laszlo. Thanks for being here and coming and thanks for inspiring International Bitcoin Pizza Day. This is awesome. Cheers to you. 모두가 피자형 라즐로 하네츠가 10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바꿔 수십억의 부를 놓친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그가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그때 비트코인이 무료였기 때문에 피자로 바꿨다. 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덤으로 그걸로 저녁 식사를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태도 꽤 쿨하지 않나요? 그에게 비트코인은 부의 도구가 아니라 기술 실험이며 괴짜들이 뭔가를 만드는 놀이터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했어요. 기술을 사랑하고 과정을 즐기며 코인 업계에서 가장 전설적인 한 장면을 남긴 겁니다. 지금처럼 부자 되기가 화두인 시대에 피자형 이야기는 전설이 부가 아니란 걸 상기시켜 줍니다. 전설은 대부분 사랑과 집념,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는 용기입니다. 올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두바이에서 열린 토큰 2049 행사는 정말 활기찼습니다. BTCC도 여기서 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P51 부스에 빛나는 미니 농구장을 설치했고 옆에는 거대한 포토존도 마련되어 행사장 내 가장 인기 있는 인증 장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농구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이를 커뮤니티에 올리면 나카몬 봉제 인형, 티셔츠, 토트백 등 굿즈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가득했습니다. 브랜드 책임자 아린 링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구는 정확성과 팀 정신을 상징하며 우리 커뮤니티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BTCC는 셸던 더 스나이퍼를 초청해 인기 콜들과 함께 시장 동향과 거래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콘텐츠와 관심도가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There's times where I'm 70% of these pages, 30% honest, and I kind of just move it and go. Yeah. It's always just, I think in general, just be a little bit diversified. I think that's the main thing. Yeah. 암호화폐 업계에서 늙어도 건재한 거래소라면 BTCC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1년에 시작해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운영 중입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이 와도 과도하게 들뜨지 않고 약세장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10년 넘게 운영하면서 자산 분실이나 보안 사고가 한 번도 없었기에 업계 내 보안 모범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거래소라고 해서 구식이 아닙니다. 초기 현물 거래부터 시작해 지금은 계약 상품이 안정적이며 시스템은 빠르고 다중 서명, 콜드 월렛도 적용되어 있으며 24시간 고객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라면 신규 이용자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고 베테랑도 신뢰하며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장기적으로 믿고 거래할 거래소를 찾는다면 BTCC가 분명히 리스트에 올라갈 것입니다. BTCC의 4월 24시간 거래량은 28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플랫폼의 핵심 상품으로는 300개 이상의 거래상을 지원하고 최대 500배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무기한 계약, 200개 이상의 주요 및 롱테일 코인을 한 번에 교환할 수 있는 원클릭 스왑 서비스, 금, 은, 미국 주식 등 전통 자산과 연결된 28일 옵션형 토큰 계약 등이 있습니다. 현재 200개 이상의 무기한 상품과 300개 이상의 코인 교환 경로가 출시되어 있으며 앞으로 웹3 융합 파생 상품과 퀀트 도구도 지속적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강세장이 없고 포모도 없다고 해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의 거래소들은 바람이 없어도 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거래량, 신상품, 방향 조정 등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도 KEC가 필요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BTCC, MXC, 바이디피, 게이트.io 같은 플랫폼은 많은 경우 실명 확인 없이도 소액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더 큰 금액 출금이나 고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KYC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거래소가 단순한 코인 교환소가 아니라 자산마트 펄스 결제 센터 펄스 글로벌 연결기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의 거래소가 어떻게 변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확실한 것은 사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직한 거래소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화려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2025년 5월 18일 기준 스트라테지는 57만 6,23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매 총액은 약 401억 8천 달러이고 개당 평균 구매 가격은 약 69만 7,260달러입니다. 현물 금값이 단기적으로 8달러 상승하여 온스당 3,330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5월 9일 이후 처음이며 당일 상승률은 0.44%입니다. 인디펜던트 리저브가 발표한 2025년 싱가포르 암호화폐 시장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4%가 암호 자산에 익숙하다고 답하였으나 실제 보유율은 작년 40%에서 29%로 감소하였습니다.
5월 22일 미국 하원규칙위원회는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원 전체 투표가 진행될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시간 동안 전 네트워크 청산액은 8억 298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 중 롱 포지션 청산액은 739만 달러, 숏 포지션 청산액은 751만 달러입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